네, 오늘 뭐 제목으로 한마디는 2차 냉전 시작이다. 드디어 이제 아까 이창호 매니저님께서 이 금융 부분과 소위 이런 쪽에 핵폭탄을 미국이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금융 부분과 관련된 핵폭탄이 날라오니까 푸틴은 너는 금융 핵이냐? 나는 진짜 핵이다. 그렇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어쨌든 핵과 핵이 지금 만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스토리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드디어 독일이 결국 이 구미 경쟁에 가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글로벌 냉전이 제2차 냉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군비정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한국도 역시 소위 첨단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 수혜주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사실은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는 전쟁의 종료가 악재의 소진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사실 지금 갖고 온 이 방산주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2차 냉전에 본격화다. 이제 스타팅 포인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그 방아쇠를 당긴 거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60년대, 50년대부터 이어졌던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어졌던 냉전 시대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와 기업 활동 또 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 또 우리 산업 활동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추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뭐 종목들 보기 전에 보유한 종목들 조금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 장을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좀 네거티브하게 지금 봤었기 때문에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산업은 결국은 필수 소비재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면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주말에 또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 받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오늘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LNG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한 건 대금 못 받는 그런 그 악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대우조선해양은 다시 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양선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파라다이스나 화성산업, CJ 프레시엔께서 필수 소비재 쪽에 있는 중심 종목들이라서 이 종목들이 원래 갈 때 천천히 가거든요. 천천히 가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현재 가격이 있어요. 현재 가격은 69,000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의 종목명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국 미사일로 유명한 이 LIG 넥스원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이유는 결국 이제 글로벌 2차 냉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과거 50년부터 진행돼서 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2차 냉전 시작도 최소 10년이다. 길게는 한 20, 30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되면서 결국 그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글로벌 각국 정부들의 경쟁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관련한 산업에 위치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소위 과거 탈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대탕트 시대라고 불렀던 90년대 이후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가 확실히 대전환을 이루면서 방산주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원래 원전주도 지금 우리 또 이 노광 매니저님께서 또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데 항상 이 빅 트렌드의 전환 거기에는 대박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방산주도 지난 제가
4월, 5월에 말씀드렸던 원전주에 진입하던 시점처럼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방산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LIG 넥스원은 뭐 천국 미사일로 유명하지만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이 소위 방위비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그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뭐 군대를 축소하고 방위비를 줄이고 자국의 어떤 국방력을 약화시켰던 것이 결국 자기네 친구고 벗이라고 생각했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관계나 국제 정치는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평화는 그야말로 소위 그 말뿐인 평화일 뿐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회담이나 이 조약을 통해서 아무리 그 협정서에 조인을 한다 하더라도 찢어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필요 없는 소위 공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일공자 공약이 되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는 그 소위 그 국제관계, 우리의 안보 이런 부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또 방산주의 미래는 앞으로도 상당히 밝다. 적어도 10년, 20년 계속 좋을 것이다. 각국 정부는 방위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그 LI 넥스원과 관련된 왜 제가 제 2차 냉전이라고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종목은 바로 LIG 넥스원이고요.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계속 그 연초부터 계속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산업체와 관련돼서 계속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측면들을 소개드렸던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절대로 소비를 줄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식료.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급등했습니다만은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가스가 됐든 연탄이 됐든 또는 뭐 기름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그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방위 이것은 여러분이 이 숨쉬는 공기처럼 평소에 투자를 해두지 않으면 오염된 공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환경이듯이 이 방산도 마찬가지. 국방을 평소에 그 강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강한 군대가 없으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옆 나라들의 소위 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 호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여기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독일이 정말 군비 안 쓰던 애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국방을 의존하고 자기네 군사비 지출을 안 하고 오죽하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도 GDP 2% 이상까지는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네들 대신 지켜줄 수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약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독일의 여론이 확 변하면서 올해 군비 증강에만 보십시오.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134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방비 얼마인지 모르시죠? 1년에. 대략 한 50조에서 60조, 5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독일이 134조를 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뭐 인구 숫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죠. 그런데 이만큼 우리의 2배가 넘는 국방비를 대략 뭐 2.5배 정도를 쓰겠다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거 공짜 안보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제2 냉전의 시작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이제 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부분에 시사점이 있는 독일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러시아 침공으로 미국 동맹 질서가 시험대에 올라 있으며 영내 군비 경쟁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가 발트삼국이라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름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쭉 지나오면서 보면은 과거의 동구권이었던 이 국가들이 전부 서방 세계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사점은 뭐냐면 설마 뭐 러시아가 치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그런 그 국방 투자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쪽 나라든 여기에 사례를 봤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서 강력한 국방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군비 지출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했던 독일, 그리고 밑에 있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더 공격적으로 군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제2의 냉전, 여기에 결국 앞으로 방산주에 대한 어떤 큰 호시절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독일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실 네.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병만 안 할 뿐이고, 뭐 포르투갈이 뭐 한 100명 파병한다 그랬고, 네. 파병만 안 할 뿐이고 전폭적인 무기나 이런 군수 지원은 전부 다 네. 전 나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할까 말까 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둘이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싸워야 되는데, 네. 혹시 뭐 협상한다 그랬는데 네. 또 협상이 또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의 그 이벤트로 보면은 이 전쟁이 종결되느냐 아니냐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갖고 있었던 유럽에서의 어떤 군사 패권에 대해서 러시아가 도전한 거거든요. 도전, 선빵 날린 겁니다. 그러면 얻어맞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 구도는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단 우크라이나 문제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접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군비 투자는 계속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종목 1차 목표치는 8만 원, 2차 목표치는 10만 원, 손절은 5만 8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